네, 지난 거래일 마감 상황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7개 기업들 가운데서는 메타만이 약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오른 채로 마쳤는데요. 앞서 언급됐던 애플 가장 큰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3.2% 상승. 아이폰 17의 판매 개시가 시작이 됐죠. 9월 19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이전에는 판매량이 잘 안 나올 것이다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면 판매 개시를 한 직후부터는 상승 살력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애플 뒤로 가장 큰 상승폭을 뿜은 건 이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2.21% 상승을 했네요.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들려왔다라기보다는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베어드에서는 테슬라가 물리적 AI를 선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보다는 인도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올해만 해도 상반기까지는 인도량 면에 있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인도량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약간의 약한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0.24% 상승했는데요. 딥시크의 소식이 한 가지 더 들려왔습니다. AI 모델 훈련에 단 30만 달러도 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딥시크를 한 차례 흘려보낸 덕분인지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제한될 뿐 하락폭이 나오진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혼조세를 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초록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미증시를 흔들었던 건 역시나 커져가고 있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금요일 날 나왔던 추가적인 이슈는 미중 협상이 좀 잘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덜 오른 종목에 대한 상승분이 나왔다라는 하루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애플의 상승분이 조금 더 두드러졌죠.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판매량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전에는 좀 많이 빠졌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와 러셀 2000 지수는 좀 빠진 하루였고요. 그 외에 여타 종목군들이 좀 올랐던 하루였는데요. 닐 카시카리는 올해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인하가 2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더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시장을 후끈하게 달아올렸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죠. 무역부터 펜타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틱톡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단으로 이슈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시티뱅크에서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우려감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주들이 약간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도 연이은 상승세를 뒤로하고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가져갑니다. 틱톡에 대한 매각 소식이 나왔었죠. 협상이 진전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4%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IB들의 의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웰스파그 측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연말까지 은행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소 낙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한편 다른 의견을 가진 IB도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지금 현 시점 미증시가 과열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약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거래일 7개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애플.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역대 2위 상승률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역대 2위였을까를 풀어보면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 번째로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판매량이 좀 많았다라는 점이 애플을 좀 끌어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딱 17이 공개되고 그리고 갤럭시 엣지보다 더 얇다라는 애플의 새로운 에어 라인이 공개되고 나서 디자인이 별론데? 근데 AI 혁신도 없어? 너무 실망이다 라는 점에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개시는 조금 더 큰 이슈였나 봅니다. 판매 개시가 됐던 9월 19일 애플은 쭉 오르면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장세를 가져갔습니다. 역대 아이폰
아이폰 게시 중 두 번째 최대 상승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걱정이 좀 기우였나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애플이 어떻게 좀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한편 현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측에서도 러시아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사인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주문과 함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번 새로운 신제품 라인을 사기 위해서 오늘 주문을 넣는다면 얼마나 좀 기다려야 할까요? 일단 좀 큰 틀로 나눠보면 신제품 에어 라인 그리고 원래 있었던 프로 맥스 라인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에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문을 해도 바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물량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한편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해도 2주에서 3주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인기가 폭발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 때문인지 애플 측에서는 공급업체들에게 일반 모델 생산 라인을 최소 30% 정도 늘려달라라는 요청까지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소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봐야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테슬라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댄 아이브스를 찾듯이 애플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거밍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새로운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이폰 17의 첫 사전 주문이 아이폰 16을 웃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더 나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AI 플랫폼이 없더라도 아이폰은 애플은 그만큼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우려를 딛고 지금 현재는 판매 개시의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애플.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고민해 보시죠.